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것 정말 괜찮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누구에게 전화를 거셨나요? 아니면 누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나요? 문득 돌아보면 예전에는 늘 연락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과 연락이 끊긴 지 꽤 오래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변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어떤 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 수다를 떨고 함께 밥을 먹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고 때로는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만남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날씨가 안 좋아서라는 핑계로 시작되지만 점점 그 간격이 길어지고 어느새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종종 불안해집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중요하다고 하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주변에서는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라고 말하고 자식들은 부모님, 밖에 좀 나가시지 그래요? 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는 외톨이가 되어가는 건가?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더 현명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68세 김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학부모 모임도 있고 동료 교사들과의 친목회도 있고 대학 동창 모임도 정기적으로 나가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누군가와 만나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자 점점 그런 모임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즐겁긴 한데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르게 피곤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랑 이야기만 하고 누군가는 불평만 늘어놓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까다로워진 건가? 라고 자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서너 명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김 선생님은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모임에 나가려고 애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몇 명의 친구들하고만 깊이 있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지만 의외로 그쪽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삶이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도 참 피곤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정말 소중한 몇 명의 친구들과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사회정서 선택 이론이라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미래를 위한 투자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보다 질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십 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가?
어떤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가 나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가? 솔직히 대답해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우울하거나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후자의 사람들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30년 전 학창시절 이야기, 20년 전 직장 이야기. 처음에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앞으로의 이야기는 나누지 않을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간 걸까? 아니면 과거의 나를 만나러 간 걸까? 이런 만남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같은 회사에 다녔으니까, 자녀들이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라디오를 켜놓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그 적막함을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과 얼마나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혼자 있어도 충만하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박 여사님인데요. 이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다른 도시에 살고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도 나가보고 교회 모임도 나가보고 동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더 외로웠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여사님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오늘 날씨가 어떤지 느껴보는 것. 혼자 천천히 아침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 점심 식사 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면서 꽃이 피었는지, 나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하는 것.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렇게 작은 루틴들을 만들어 나가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박 여사님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날 찾지 않아. 나는 외톨이야 같은 생각들이요. 하지만 박 여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나는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나는 누구에게도 맞춰줄 필요가 없어 같은 말들이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게 진짜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정말로 편안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실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외톨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한 생각일 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든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나쁜 관계가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관계는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입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고 싶으면 일찍 잡니다. 라면을 먹고 싶으면 라면을 먹고 근사한 요리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시나요? 둘째는 평온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경을 씁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어떤지,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닌지. 이런 신경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계속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나로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평온함은 어떤 관계에서도 얻기 힘든 소중한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발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이웃.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정작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할 기회를 줍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진지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연습하면 나아집니다. 마치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처럼 처음에는 비틀거리지만 점점 안정적으로 탈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혼자 있는 것도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점심 후에 하는 일, 저녁에 하는 일. 이런 작은 루틴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루틴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10분간 바라보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게 편안해집니다. 둘째, 나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취미도 좋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가 꼭 필요합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뜨개질, 악기 연주, 사진 찍기, 요리 등등.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외롭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자라고 말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자신을 격려해보세요. 이런 작은 말들이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가장 오래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요. 넷째, 감사 연습을 하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세다 보면 우리 삶이 생각보다 풍요롭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가능하면 매일 밖에 나가 산책을 하세요. 공원이든 동네 골목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있으면 우리도 그냥 있어도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라는 걸 느낍니다. 여섯째,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 나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는 소중히 지키세요. 하지만 나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는 관계,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세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게 현명한 일입니다. 일곱째,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밥 먹는 걸 가장 외롭게 느낍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먹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을 느끼고 씹는 소리를 듣고 삼키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이게 얼마나 평온한 시간인지 알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여덟째,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몇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글로 쓰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일기는 우리 자신과 나누는 가장 솔직한 대화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오직 진실만 있습니다. 아홉째, 혼자 여행을 가보세요.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옆 동네에 가서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여행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본 적 없는 작은 마을에 가보는 것도 여행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열째,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다른 사람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을 주면서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빵을 사거나 새 책을 사거나 꽃을 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혼자 있는 걸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더 여유로워집니다. 더 솔직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필사적이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니까요. 60대, 70대가 되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더 현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압니다.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몇 명의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우리 자신과의 평화에서 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친구가 줄어든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심지어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고독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잃어버렸던 자신을, 여러 역할 속에 숨겨졌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가려졌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의 기초는 우리 자신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걸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진정으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할 것 같고 무언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앉아 계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보세요.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아마도 여러분은 놀라운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괜찮다고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10분간 바라보는 것, 혼자 산책하면서 나무를 관찰하는 것, 저녁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다른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혼자 있는 걸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도 해보세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하세요.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만남과 진심으로 만나는 만남은 전혀 다릅니다. 진심으로 만난 친구와는 1시간을 보내도 에너지가 충전되고 의무감으로 만난 친구와는 5시간을 보내도 피곤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한 장을 함께 한 것이고 그 장이 끝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되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60대, 70대에 만난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는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고 더 이상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수는 있지만 존재적으로 혼자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광활한 우주의 일부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일부이고 수많은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여러분이 마시는 물, 여러분이 보는 하늘, 여러분이 듣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충실한 친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무엇을 쓸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쓸 수도 있고 과거의 관성에 따라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든 것은 여러분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과거의 자신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를 즐기세요. 이 자유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친구가 줄어든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남아있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평생 함께할 유일한 관계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잠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친구가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